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아침에 일어나 읽으면 자존감이 탄탄해지는 20가지 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운이 깃들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지독하게도 운이 따르지 않아 최악의 결과만 만들죠. 실력과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결과를 내는 분기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뱉는 말에 있습니다. 아침의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하는 거죠. 다음에 소개하는 20가지 말을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1. 오늘 나는 소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2. 멈추지만 않으면 모든 방향은 아름답다. 3. 내가 원하는 소리에만 집중하며 산다. 4. 잠들기 전에 생각한 것을 오늘 확실히 실행한다. 5.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한다. 6.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루를 보낸다. 7. 모든 순간이 기적인 것처럼 산다. 8. 나는 내게 주어진 일상을 지배할 줄 안다. 9.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다. 10. 나는 침묵보다 가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11. 과정을 경험하는 것일 뿐 실패한 게 아니다. 12. 그게 뭐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 13. 내가 지킨 것들이 훗날 나를 지켜줄 것이다. 14. 할 수 없는 것들은 분명히 거절한다. 15. 나는 내 장점과 단점까지도 사랑한다. 16. 누구도 아닌 나의 행복을 선택한다. 17. 나의 내면은 점점 넓어지며 깊이를 더하고 있다. 18. 내가 원하는 것들은 결국 나의 것이 된다. 19. 슬픈 일은 빠르게 잊고 좋은 것만 기억한다. 20. 나의 오늘 기분은 내가 결정한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에게 배워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죠. 삶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람 안에 녹아있는 언어의 합이 살아갈 인생의 모든 성장 가능성을 결정하는 셈이죠. 매일 아침 자신에게 아름다운 말을 자주 들려주세요. 그런 나날이 모인다면 당신도 당신만의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사색, 독서, 글쓰기, 강의, 강연, 태도, 루틴. 강한 자존감. 지하철에서 2명의 젊은 여성이 서로 속삭이며 나를 바라봐서 뭐야? 또 나 알아본 거야? 너무 인기가 많으면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외국인이었다. 나를 알아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 에이, 뭐야? 외국인이야? 그럼 알아본 게 아니네. 그냥 멋있어서 쳐다본 거구나. 그럼 할 수 없지. 뭐든 내 위주로 생각한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상대의 비난에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는 이유. 넌 왜 이렇게 편협하냐? 라는 상대의 비난은 오히려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의 편협한
시각을 증명한다. 넌 왜 이렇게 포용력이 없냐? 라는 상대의 비난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지 못할 정도로 포용력이 없는 상대의 현실을 증명한다. 넌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냐? 라는 상대의 비난은 오히려 당신이라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대의 좁은 세계를 증명한다. 넌 왜 이렇게 예민하냐? 라는 상대의 비난은 오히려 당신의 말과 행동을 섬세하게 바라보지 못해서 예민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의 현실을 보여준다. 비판의 포장지를 두르고 있는 상대의 모든 비난의 말에 이제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말라. 모든 비난은 결국 자신이 부족하다는 슬픈 사실을 증명할 뿐이니까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그냥 두면 된다. 2023년 9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사춘기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 때 반복해서 읽고 필사하면 안정감을 찾게 되는 12가지 말. 1.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만 해놓은 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 앞에 인생 최고의 작품인 아이가 있잖아요. 당신이 보낸 모든 시간은 아이의 눈과 마음에 아름답게 쌓여 있습니다. 2. 다른 사람들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아닌 나입니다. 당신과 아이에게 애정이 없는 사람들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요. 3. 이런저런 일로 일상에서 자주 흔들리는 자신을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자주 흔들리는 나무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사춘기 아이도 그리고 당신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좀 더 탄탄해지고 있는 겁니다. 4. 사춘기 아이에게 했던 순간의 실수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하루가 망한다고 인생 전체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5.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분투하지 말아요. 아이와 함께 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함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아이에게 좋은 순간은 없습니다. 6. 사춘기 아이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매일 열심히 움직이는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새벽에 일어나줘서 고맙다. 건강해져서 참 고맙다.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7. 아이의 단점이 눈에 많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을 자주 찾아보세요. 장점을 찾으면 그걸 하는 내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이에게 좋은 게 내게도 좋은 일입니다. 8. 특히 사춘기 아이를 키울 땐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자신에게 가장 예쁘게 말하고 지금 이대로 충분해. 네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있어. 라고 칭찬해주세요. 말로 힘든 나를 안아주세요. 9. 혹시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은 오히려 자신을 망칩니다. 그 생각이 나중에 죄책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세상에 날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10. 아이와 주변 가족에게 너무 자주 사과하지 말아요.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미안해 라는 사과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 라는 격려가 자신에게 좋습니다. 정말로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11.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고 잘 하려고 애를 썼는지. 당신은 지금까지 참 잘했고 앞으로도 누구보다 잘 해낼 것입니다. 12. 지금 낭독과 필사를 시작해 보세요. 낭독과 필사는 힘든 마음을 이겨내고 나쁜 감정을 해소하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넌 늘 잘하고 있어라는 예쁜 응원의 말을 선물해 주세요. 사춘기 아이와 함께 보내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좀 더 차분해지면서 별처럼 빛날 겁니다. 김종원 작가, 육아, 사춘기, 중1, 중2, 중3, 사춘기 아들, 사춘기 딸, 책, 육아, 부모의 말, 필사,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사춘기 아이가 미치도록 싫고 짜증이 날 때 읽고 필사하면 평정심을 찾게 되는 글. 1. 사춘기 때에는 수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길어져서 그렇죠. 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거나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물을 틀어놓고 말이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아이가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며 웃어 넘기는 게 좋습니다. 2. 방에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릴 땐 안 그러더니 갑자기 짜증이 섞인 징징대는 말투를 써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럴 땐 나도 괴롭지만 너도 참 괴롭겠다고 생각하세요. 나니까 참지. 누가 널 참아주겠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3. 늘 아이에게 옳은 것만 가르치고 싶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아이 말이 옳다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옳은 것만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가 먼저 지칩니다. 아이의 편을 들어주며 같은 편에 서는 것도 흔들리는 서로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때론 옳은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4. 아이의 모든 게 갑자기 느려집니다. 양말과 신발을 신을 때도 양치질을 할 때도 느릿느릿 나무늘보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이죠. 가끔 보면 신선처럼 느껴집니다. 지각을 할 것 같아 부모 마음은 애가 타는데 아이는 점점 더 느려집니다. 그럴 땐 아이가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언제 또 그렇게 살아보겠어요. 5.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냥 다 싫다고 말하죠. 학교에 가기 싫고 선생님도 싫고 공부도 왜 해야 하냐고 화를 냅니다. 처음에는 참고 대화를 시도하지만 결국 나도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짜증이 나죠. 이럴 때는 나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라고 생각하시며 스스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세요. 6.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면서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답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하는 건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입술과 초점 없는 눈빛을 보면 이젠 보기만 해도 두렵죠. 그럴 때는 대답이라도 해줘서 고맙다. 그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7. 사춘기 시절에는 왕자병이나 공주병에 걸린 사람처럼 근자감이 발달합니다. 나 왜 이렇게 잘해? 나 왜 이렇게 예뻐? 하지만 갑자기 돌변해서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 왜 이렇게 못해라며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아이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8. 사춘기는 길고 막막한 터널입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결국 모든 터널은 끝이 나고 빛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참기로 해요. 어둠이 길었던 만큼 곧 만날 빛도 찬란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당신도 아이도 참 잘 견디고 있습니다.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사춘기 아들, 사춘기 딸, 초등학생, 중1, 중2, 중3, 중학생, 평정심, 멘탈, 부모 교육,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대의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예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 혼자 있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부모라는 방이다. 부모의 품은 아이에게 가장 친절하고 평온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